최근에 이 발언으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히트를 치셨죠. 말씀하기 며칠 전에 한겨레 만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만평에서 먼저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이분이. 재헌절 날 지금 국회의장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승용이었던가요? 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었던가요? 예.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잘 안 지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잘 지킨 대통령 뽑아놨잖아요. 새 대통령 뽑힌 거 잊어버리셨구나. 아주 잘 되쳤어요. 이것도 화제가 됐고 오늘은 또 재밌는 게 화제가 됐어요. 오늘 이제 영수회담 했잖아요.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뭐 그런 이야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경무라서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이제 쉬자고 했는데 추경이고 잘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요새 출장을 하는 걸 다 싫어한다고. 고추, 배추, 상추. 이거를 그쪽에서 못 먹고 있다고. 이분이 웬만한 건 다 돼도 개그는 안 되거든요. 저기서 한마디 더 해야 돼. 추석도 안 샌다고. 의원님은 오늘 모조리 다 편집해요. 본인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인기를 인증하러 잠깐 나오십니다. 목 자르기 발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이 난리가 났잖아. 일부러 그런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추미애 패싱하겠다. 추미애 패싱이라는 거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앞길을 막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더 이상 추미애 대표를 뭐라고 하든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겠다. 이렇게 추미애 패싱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던지고 국회로 돌아왔죠. 그 핑계로. 그러면서 실제로 또 여의도 일각에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소리도 있어요. 자기 정치한다고. 서울시장 나가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최근에 각종 커뮤니티나 보면 추미애 대표가 항상 인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난 탄핵 때도 고생했어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 추미애 대표 인기는 대단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격을 참 많이 받는데 네. 각종 커뮤니티에는 추미애 대표를 열성적으로 처음으로 추미애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밖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당 내부에서는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출연할 때는 너무 힘들다. 나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좀 힘을 좀 보태주세요. 이러려고 보통 나오셨는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그 5당 대표를 불러서 뭐 밥도 주신다고 하고 했는데 우선 그 홍준표 대표가 안 오셨잖아요. 네. 그 어제까지는 아무 이유가 없이 안 왔는데 오늘은 그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 가신다고 네. 안 왔다고 하고 오늘 이유가 생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가 잘못했다로 의견이 갈라지거나 네. 빌미를 제공했다고 공격하거나 네. 그런 새가 그 일반 여론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새가 약해요. 굉장히. 잘했다. 국민의당 잘 들이박았다. 아니 자고 나니까 신문에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듯이 그러니까 표현이 걸림돌이 돼 되고 있고. 있다. 네. 협치가 안 된다. 네. 이런 공격을 보수 매체와 야당 그리고 여의도 일각에서 받으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니 여기 신문도 여기도 막 그 사설에서 아니 이거는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파파이스나 김어준이나 커뮤니티에서 칭찬받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대리운전은 들어봤어도 대리사과는 못 들어봤어요. 대리사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리사과. 대리사과? 대리가 사과를 들고 있으면 대리사과입니까? 체포!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 진짜. 예를 들어서, 일반 지지자들,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느끼세요? 몰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이렇게 뭐 응원 문자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알아야죠. 아니, 그러면 또 보수 언론에서 그 SNS가 국민 여론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럼 그것만 보고 정치를 하는 당대표가 무슨 집권당 대표냐. 이렇게 또 사설로 난리죠. 그럼 조선일보를 보고 정치를 하나? 아니, 그 사설은 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경향 한겨레까지 다 나오던데요. 아마 그게 이제 이례적이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당의 대표들이 있고 대표들이 공격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대표들이 만나서 풀고 이러는데 이제 아니, 대표님이 네. 앞장섰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당대표가 나서서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공격하고 포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당에서. 내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컷오프 당해서 그래. 나의 심리를 찾아내. 그러니까 19대 국회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대표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놓고 대포를 쏘니까 불편한 사람이 여의도에 많아요? 아니, 제가 별로 큰 대포를 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길래 네. 그저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게 결코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앞에서 목 내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목을 내놓으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집에 19세 먹은 포메라니언 강아지 목도 제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 강아지의 대소변을 제가 다 받아주거든요. 저는 인도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목을 내놓으시겠다. 끔찍하잖아요. 막말이시잖아요. 그 막말 하시지 말고 진실을 내놓으십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물고 늘어지고 사과하고 사퇴하고 물러나라는 거죠. 그게 꼬투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의도에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 바보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대표님 편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오늘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하려면 그 중에 한 90개 정도는 입법과제예요. 법을 바꾸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힘드니까 대표님이 다른 당들 좀 다독여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물론 때릴 땐 때리고. 박지원 안철수의 문제하고 네. 그 당 전체다가 자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국민의당을 구제하려는 사람이에요. 협치의 파트너로서. 그런데 정말 그 깜깜이에 딱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는, 그리고 선거를 딱 나흘 앞둔 시점에 가짜 뉴스를 돌려가지고 국민을 속였다 그러면 국민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짓밟은 거잖아요. 헌정을 유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딱 책임지겠다고 나오면 나머지 국민의당은 건전한 당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협치의 자격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전체다가 같이 구렁텅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엉킬 필요는 없는 거죠.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거군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태도인데 그러면 그 태도에 대해서 강공으로 가는 쪽도 있고 한쪽에서는 유화책을 내놓는 쪽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투트랙이든 쓰리트랙이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데 모두가 가서 빌고 있습니까? 제발 들어오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추미애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 이 일반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들어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니네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긴 있잖아라고 때리는 사람도 있어야지. 아니, 저는 그 고발당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4월 1일 날 박지원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그 후보의 아들에 대한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타났다. 당내에서 조사팀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보고 시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와 본인이 알고 있다, 보고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다까지.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국민께 알리겠다인 거예요. 그 4월 1일은 뭐냐 하면은 4월 3일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기로 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당의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먼저 그렇게 한번 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선 본선에서 대응할 수 없을 그 무렵이라고 판단된 5월 5일 날 녹음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 조작된 녹음을. 그런데 다행히 우리 당 내에서는 그 아드님의 파슨스 스쿨에 국내 동기가 6명이라는 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다 물어보고 이게 팩트 체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5월 6일 날 바로 고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면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다시 5월 8일 날 당대표인 저를 상대로 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피고소인이에요. 무고죄.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무고가 아닌 것이다. 실제 우리는 잘못한 게 맞다. 당신들의 고소 사실이 맞다. 고소 사실이 맞다는 것은 특혜 채용 비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시고 그 죽을 고비를 직면하고 용기 있게 살아 나오시면서 당신의 삶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구제하는 거나 똑같은 사도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쟁자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수장을 시키려고도 했고 또 그 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정치인 김대중의 차량에 다른 그 차를 이렇게 갑자기 차선을 이렇게 진로 방해를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다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불구인데 그 따님이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돼서 찾아왔어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찾아오셨죠? 네,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네, 박근혜 대표를 당시. 네. 저는 굉장히 이분의 가슴 속에는 그 진실을 당신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또 건드리면은 정치 보복한다 그러고 IMF에서 벗어나려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은 그냥 당신의 그 아픔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그냥 가신 거죠. 저는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피해자이고 또 다시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2차 피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당당하게 취업을 한 것인데도 그걸 특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를 소명할 기회조차 안 주어지고 선거 전에는 선거에 이슈화 시킨다고 해서 당이 말려가지고 자기 말을 못하게 하더니 이기고 난 뒤에는 또 이걸로 시끄럽게 하면은 협치가 깨진다는 이유로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드러난 사실은 진짜도 아니고 가짜로 녹음을 동기를 가장한 인물이 허위로 제보를 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사과가 아니라 대리분노였나요? 저는 피고소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시비가 안 가려지고는 저도 억울한 거예요. 제가 무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당신들이 잘못했다면 먼저 무고의 고소를 취하하고 잘못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사과를 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저보고 사과를 안 한다고 타박을 하고 또 대리 사과를 청와대에서 와서 했다?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대리 사과는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같은 편 당내에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정치를 잘 해요. 자, 122석으로, 우리가 122석인가요? 그럼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대표가 의원 아닌 분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해요? 의견도 아닌데. 아, 미안. 122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자, 후반기에 국회의장도 신경 쓰이고, 아, 그러면 좀 인심을 좀 얻어야 되겠네. 각을 세우면 안 되겠네. 적당히 잘 지내야지. 이런 것이 자기 정치인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치의 자격이 있어요. 적폐와의 협치? 그것은 협치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서로 약점을 엄호해주고 불의를 눈감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협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바라시고 촛불 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바라시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을 구해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디어가 자기 편이 안 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을 하는 중에도 야당 증후군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옳은 말을 했는데 미디어가 내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잽싸게 자세를 바꾸거나 말을 약간 물리거나 하거든요. 아니면 그걸 보고 나서 그 말 한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이 여전히 하도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야당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한 분도 편을 안 들어준 건 아니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박광원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박범계 의원, 박범계 최고위원님. 네, 네. 잘 안 알려진 인물들이 있거든요. 표창원은 어땠어요? 표창원 의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을 거예요. 네. 당대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토론하는 정당, 유능한 정당, 또 똑똑한 정당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권리당원 확대를 선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왜 들어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뽑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표로서 행동을 했는데 응답을 듣고 싶은 거죠. 기다리시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그 응답은 당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 주시고 그 당원들이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현대 정당으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의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기술자들의 정치 공학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가는 정치로 바꿔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분황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분황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일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느끼세요? 몰라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이렇게 응원 문자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알아야죠. 아니, 그러면 또 보수 언론에서 SNS가 국민 여론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럼 그것만 보고 정치를 하는 당대표가 무슨 집권당 대표냐. 이렇게 또 사설로 난리죠. 그럼 조선일보를 보고 정치를 하나? 아니, 그 사설은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경향 한겨레까지 다 나오던데요. 아마 그게 이제 이례적이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당의 대표들이 있고 대표들이 공격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대표들이 만나서 풀고
이러는데 이제 아니, 대표님이 네. 앞장섰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어. 당대표가 나서서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공격하고 포스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당에서. 내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 컷오프 당해서 그래. 나의 심리를 찾아내. 그러니까 19대 국회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 가신다고 네. 안 왔다고 하고 오늘 이유가 생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의견이 갈라지거나 네. 빌미를 제공했다고 공격하거나 네. 그런 새가 그 일반 여론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새가 약해요. 굉장히 잘했다. 국민의당 잘 들이박았다. 아니 자고 나니까 신문에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듯이 그러니까 표현이 걸림돌이 돼 되고 있고. 있다. 네. 협치가 안 된다. 네. 이런 공격을 그 보수 매체와 야당 그리고 여의도 일각에서 받으셨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아니 여기 신문도 여기도 막 그 사설에서 아니 그거는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파파이스나 김어준이나 커뮤니티에서 칭찬받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대리운전은 들어봤어도 대리사과는 못 들어봤어요. 대리사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리사과. 대리사과? 대리가 사과를 들고 있으면 대리사과입니까? 체포!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 진짜. 예를 들어서 일반 지지자들 최근에 이 발언으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히트를 치셨죠. 말씀하기 며칠 전에 한겨레 만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만평에서 먼저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이분이. 재헌절 날 지금 그 국회의장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승용이었던가요? 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인가요? 예.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이제 그 헌법을 잘 안 지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잘 지키는 대통령 뽑아놨잖아요. 새 대통령 뽑힌 거 잊어버리셨구나. 아주 잘 되쳤어요. 이것도 화제가 됐고 오늘은 또 재밌는 게 화제가 됐어요. 오늘 이제 영수회담 했잖아요.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뭐 그런 이야기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경무라서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이제 쉬자고 했는데 추경이고 잘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요새 추적을 하는 걸 다 싫어한다고. 고추, 배추, 상추 이거를 그쪽에서 못 먹고 있다고. 이분이 웬만한 건 다 돼도 개그는 안 되거든요. 저기서 한마디 더 해야 돼. 추석도 안 샌다고. 의원님은 오늘 모조리 다 편집해요. 본인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인기를 인증하러 잠깐 나오십니다. 목 자르기 발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이 난리가 났잖아. 일부러 그런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추미애 패싱 하겠다. 추미애 패싱이라는 거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앞길을 막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더 이상 추미애 대표를 뭐라고 하든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겠다. 이렇게 추미애 패싱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던지고 국회로 돌아왔죠. 그 핑계로. 그러면서 실제로 또 여의도 일각에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소리도 있어요. 자기 정치한다고. 서울시장 나가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최근에 각종 커뮤니티나 보면 추미애 대표가 항상 인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난 탄핵 때도 고생했어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 추미애 대표 인기는 대단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격을 참 많이 받는데 네. 각종 커뮤니티에는 추미애 대표를 열성적으로 처음으로 추미애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밖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당 내부에서는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출연할 때는 너무 힘들다. 나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좀 힘을 좀 보태주세요.
이러려고 보통 나오셨는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그 5당 대표를 불러서 뭐 밥도 주신다고 하고 했는데 우선 그 홍준표 대표가 안 오셨잖아요. 네. 그 어제까지는 아무 이유가 없이 안 왔는데 오늘은 그